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BMW M850i 쿠페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 이제 쿠페 모델과 그랑 쿠페 두 가지가 출시가 됐죠. 하지만 이번 시승에서는 쿠페 모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850i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외관 디자인에서 이제 50주년, M50주년 기념 로고가 좀 적용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본닛 안쪽에 이제 새로운 엔진이 탑재됐다는 건데요. 사실 기존에 출시됐던 840i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자그마치 5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상당히 고성능 모델로 거듭났는데요. 거의 뭐 출력이 200마력 가까이 높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차는 기존의 840i가 너무 크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840i를 좀 구매하셨던 분들은 살짝 이 M850i 출시 소식에 좀 배가 아프셨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럼 차량의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외부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로고 보이시나요? 세 가지 색상이 조합된 이 로고가 바로 BMW M 브랜드 50주년 기념으로 올해 출시되는 M 퍼포먼스 차량이라든지 M 모델들에는 이러한 로고가 적용이 됩니다. 자, 올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아서 아마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물량은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릴에는 이제 M 로고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릴에는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이 안쪽에 조명이 설치돼서 위에서 조명이 쏟아지는 듯한 효과를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리어 전면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살짝 변화가 됐습니다.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좀 변화가 됐죠. 사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셔터가 적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주행 사항에 따라서 셔터를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M850i 4.4L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액티브 그릴 셔터가 장착되지 않고 그냥 바로 다 뚫려 있습니다. 항상 바람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아주 제대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라인들 보이시죠? BMW 레이저 라이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차의 눈부심을 막아주고 전방 시야를 굉장히 좀 잘 보이게 하는 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닛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살짝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차량의 외관을 좀 완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4.4L 530마력의 고출력의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M 퍼포먼스 모델답게 50주년 기념 로고와 함께 M 퍼포먼스 브레이크 패드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4585 R20 20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도 M 로고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M 전용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돼서 좀 더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글라스 역시 이중 접합 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 클로징이 또 적용이 돼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차량이 알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비 7.6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뭐 도심에서의 연비라든지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같은 경우에 이 연비 표에 나온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M850i 같은 경우에 이 뒷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죠. 거기다가 이게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이 좀 더 아주 깔끔하게 이 루프라인 떨어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상 때문에 차량의 이 도어가 전체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트렁크는 이쪽 후면부만 열려서 이제 짐을 실게 되고요. 아주 매끄러운 루프라인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멋진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량의 후면부가 정말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듯한 이런 근육질의 뒷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에서도 뭐 아래 범퍼 디자인 정도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반사등 옆쪽에 있는 부분은 뭐 막혀있는 부분이네요. 페이크긴 합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동적인 형태의 이 L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X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또 후면부에도 이렇게 50주년 기념 로고가 적용되어 있고요. M 로고 역시 M850i 로고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8 시리즈를 이전에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그랑 쿠페의 수요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 뭐 그랑 쿠페의 비율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뽑아낸 차량이긴 합니다만 이 쿠페의 비율만큼 정말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M850i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럼 M850i의 실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실내 공간 자체는 뭐 기존에 출시됐던 840i 모델과 뭐 동일합니다.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이제 M 로고가 들어간 이 디자인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일단 도어 쪽에 보면요, 뭐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된 거는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바우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안쪽에 스피커 부분이 노란색인 차량도 있었죠. 하지만 이 안에 소재가 좀 변경되면서 사운드도 좋아지고 이렇게 좀 실내 색상과 좀 잘 어울리는 그냥 하얀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 페달 방식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플랫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크기로 있기 때문에 몸을 지지하는 데도 상당히 좀 좋은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 파츠가 적용되면서 이제 카본 코어라고 적혀있는 M850i 로고가 적혀있는 이 플레이트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는 허리 럼버 서포트와 여러 가지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속도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주행 중에 이 통풍 시트를 켰는데 1단계에서 상당히 좀 소리가 좀 컸습니다. 살짝 운전자가 좀 신경 쓰일 만한 소리로까지 좀 크기가 좀 높더라고요. 네, 앉아서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뭐 두툼한 이렇게 림을 가지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M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크기도 그대로인데요.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이 터치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0인치 크기였지만 지금 12.3인치로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후방 주차 같은 경우에도 네, 좀 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화면이 커지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좀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기존의 840i 모델과 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드 이 네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스포츠 플러스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스탠다드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티어링의 담력과 뭐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 프로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은 색상도 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계기판 상에도 아래쪽에 이제 에코 프로 모드가 나오게 되고 이때 연비 성능 위주의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또 스포츠 모드 가운데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댐핑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까지 하나가 더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플러스까지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어댑티브 서스펜션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요. 주행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하고 또 구동력을 제어하는 4륜 구동 시스템까지도 적용된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공조장치 버튼도 이제 동일한 형태입니다. 사실 물리 버튼이 상당히 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반갑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즐겨찾기 버튼 경우는 터치로 진행이 됩니다. 터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역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안쪽에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가 있긴 한데 이쪽에 이제 병을 놓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좀 꺼내거나 집어넣는 게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이러한 형태 때문에 조금 불편해지는 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는 덮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A타입의 포트가 앞쪽에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이제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반짝반짝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흡사 좀 미러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후진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량의 360도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후방 시야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의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에 이제 수납 공간도 넉넉한 크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전형적인 BMW의 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상이 세 가지가 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BMW의 그 M 브랜드 옛날 로고를 있던 색상을 이제 여전히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M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색상이 적용된 키가 보여지고 있죠. 사실 이 실내에서도 이 로고 쪽이 이제 차량 외관에서 봤던 그 클래식한 M 로고가 좀 적용되면은 조금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M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같은 경우에도 몸을 좀 잘 잡아주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굉장히 몸을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쿠션감 있는 이러한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리노 가죽으로 적용된 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공간도 이제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실용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성인이 앉기에는 다소 좀 좁은 공간이고요. 유아용 시트를 결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도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용 시트를 결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뭐 성인들이 앉기에는 조금 비좁은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조수석 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조수석 뒤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시트를 접어 보면은 네, 간신히 정말 무릎을 살짝 옆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키가 170인 저도 이제 앉을 수 있는 높이로 맞춰지고요. 특히나 이제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와 이 바닥 사이의 공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발을 뭐 앞으로 밀어넣기도 조금 불편하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예, 키가 170인 저도 몸을 다 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불편하시다면 이제 그랑 쿠페로 넘어가시는 게 옳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크기긴 하지만 쿼터 글라스도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 시야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차량의 스타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후방 시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재공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동식 게이트를 열고요, 안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적재공간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진 않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뭐 좌우의 넓이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넓기 때문에 짐을 넣는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앞에 턱이 높이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고요. 안쪽의 깊이도 상당히 좀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물건을 좀 실을 때는 살짝 불편한 감이 있을 것도 같고요. 뭐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왼쪽에는 응급수리 킷 같은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 안쪽에는 고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쪽에서 2열에서 이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레버를 당겨서 이제 2열 시트를 모두 다 접게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번 당기고 이제 손으로 넘겨줘야지 2열 시트가 접히게 되고요. 뭐 이러한 경우에는 긴 짐들도 좀 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의 활용성은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을 갖게 되네요. 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엔진룸 아래쪽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4.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8기통 엔진이죠. 사실 BMW도 빠르게 이제 전동화를 지나가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사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게 될 8기통 엔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840i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의 엔진이었고요. 따로 M 브랜드 M에서 따로 튜닝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850i에 탑재되는 이 4.4리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M 퍼포먼스라는 로고 보이시죠? 고성능 브랜드인 M에서 튜닝한 이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높은 엔진 출력뿐만 아니라 차량의 알루미늄 소재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량화와 함께 차량의 강성도 확보하기 위한 보강이 더 덧대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M850i 쿠페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에서 시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가속할 때의 이 사운드 혹시 들리시나요? 이 사운드를 듣고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네요. 특히 가속하다가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경우, 뭐 기어 변속을 하는 경우에 뒤쪽에서 터지는 이 팝코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운전자를 자극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8기통 엔진 사운드, 그리고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운전자를 이렇게 자극하는 분위기는 정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이 유혹을, 속도를 내고 싶다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최고 출력 530마력의 최대 토크는 75의 토크를 발휘하는 4.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죠. V8 엔진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BMW V8 엔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전동화로의 전환은 이제 뭐 피할 수가 없는 숙명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멋진 사운드를
이제 들을 수 없다는 건 사실 좀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가속 성능,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전기차도 꾸준히 좀 발전을 하고 있고 나름의 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가속감, 속도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동화를 전환 이후에도, 전기차를 전환 이후에도 뭐 꾸준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운드를 듣지 못하는 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델에서는 스티어링 응답성이라든지 어댑티브 서스펜션의 강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단단한 세팅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시승차를 받아서 시내로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주행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델에서는 한층 차량이 단단하게 신발끈을 조여매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X드라이브, BMW의 4륜 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가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스포츠 M 디퍼런셜이라든지 어댑티브 서스펜션까지 더해지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딱히 뭐 흠잡을 부분이 없을 만큼 정말 안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안정감인데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차량들은 뭐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지만 고속주행 시에서도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BMW M850i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애지간히 높여도 운전자가 뭐 제 스스로도 그렇게 뭐 두렵다는 느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착 가라앉는 이 차체, 거기다 서스펜션 댐핑은 더더 단단해지면서 차량의 좌우 움직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억제해서 흡사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기다 아까 시승을 하면서 이제 코너링에서의 체험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의 움직임은 차량의 길이, 뭐 차량의 크기를 생각할 때 정말 민첩하게 돌아 나갑니다. 거기다가 스포츠 M 디퍼런셜을 통해서 좌우 구동력 배분이 정말 절묘하게 이루어지고요. 코너를 정말 원하는 라인 그대로 그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830i를 주행할 때보다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고, 이런 변화 때문에 제로백 3.9초에 정말 뛰어난 이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M850i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행 모드를 한번 컴포트 모드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이 조금은 더 둔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스포티한 감성, 스포티한 이런 분위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뭐 편안한 차는 아니고요. 하지만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차량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1억 4천 원대라는 건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전에 출시됐던 830i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1억 3,500대였습니다. 지금 출력이 거의 200마력 가까이 오른 차량의 가격 차가 한 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정말 해자로운 일이죠. 사실 850i를 시승하는 분들이 뭐 가성비라는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좀 듣기도 했는데, 사실 뭐 가성비라는 측면보다는 BMW 코리아가 가격 정책을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하게 된 거죠. 1억 3천이라는 가격이 뭐 그다지 뭐 싼 가격은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성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뭐 출력이라든지 그리고 V8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러한 고성능 모델을 시내에서 주행할 때 정말 편안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텐데요. 뭐 에코 프로 모드 같은 것으로 놓고 뭐 90km로 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순간 연비가 뭐 15에서 16, 17 이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시내에서 뭐 한 30km, 20km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연비가 한 7에서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제로백 3.9초의 차량을 이렇게 일상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주행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8 시리즈 그리고 M850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짜내서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자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뭐 활용도가 정말 낮습니다. 2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랑 쿠페 모델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차량을 원하기 때문에 그랑 쿠페가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컵홀더에 컵을 꽂았을 때 이제 스마트폰을 집어넣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조금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뭐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BMW도 이제 볼보처럼 T맵 기반의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누구 오토 같은 이러한 차량과 연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차량과 연동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한 내년에는 구축하게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더욱 사용하기가 편리해지겠죠. 네, 지금까지 BMW M850i 한번 만나봤습니다. 차량의 외관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었고요. 실내 공간 그렇게 뭐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일단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더 시원시원하게 메뉴를 선택하고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50i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변화를 좀 이뤘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국내에서 1억 3천이라는 비용을 내고 가장 만족스러운 이 퍼포먼스와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BMW M850i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